부인 좋아하는 굴비사. 새끼가!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여기 어디래 뭐야! 죽어 이 새끼야! 성준이 좋은 것 좀 다루자는데! 야!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의 마지막 도읍 사비성이 함락됐고 그렇게 백제는 멸망했다. 신라인을 이리 적국에서 만나게 되다니 잘 지냈는가? 우리가 안부를 전할 사이는 아닐 텐데. 왜 신라를 배신하고 백제와 손을 잡은 것이냐? 대체 왜 반역을 저지른 것이냔 말이다! 그걸 진정 몰라서 묻는 게냐? 내가 반역을 저지른 건 다 그놈 때문이다. 이놈의 사위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 바로 그놈 때문이란 말이다. 거밀이 지목한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신라의 최대 군사요충지 대야성에 김춘추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대야성 성주로 부임했기 때문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성주님. 아유, 고맙네. 이곳 대야성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신라의 군사 요충지네. 하니 자네는 이 성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야. 에이, 걱정 마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그 오합지류 같은 백제군들한테 다 하겠습니까? 아버님, 한잔 드십시오. 자, 저희도 한잔 드게. 자, 뭐 이렇게 좋은 날 음악이 빠지면 안 되지요. 제수 씨, 한 곡 뽑아 보시지요. 예? 저희 제주 씨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야성 최고의 미인인데다 가야금은 얼마나 잘 켜는지. 미인인 거는 알겠고 그 가야금 실력이 궁금하긴 한데. 제주 씨, 어서 우리 춘추공과 우리 성주님께 솜씨 한번 보여드리시오. 소방님. 거밀장군, 아주 훌륭한 부인을 두셨어. 과찬이십니다. 부인, 내 가야금 연주에 대한 보답으로 내 비단하고 술 한 잔을 선물하고 싶소. 받아주시오.
금슬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말도 마십시오. 뭐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뭐 눈꼬셔서 못 볼 정도라니까요. 집어라 개못 준다더니 부끄러운 줄이나 아십시오. 잘 놀다 와서 왜 또 시비인데? 시비. 대놓고 침을 질질 흘려놓고 시비?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 부인 대체 뭐 얼마나 참았는데? 지금 그걸 몰라서 모르시는 겁니까? 부인 이리 와. 허구한 내 기승전대 끼고 노는 것도 모자라. 이리 와.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내의 여인까지 탐하는 추악한 짓을 일삼고서는 가책도 안 느끼십니까? 설마 투기? 지금 투기 하는 거야?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투기요. 이곳에서까지 더러운 짓 했다간 아버지께 다 구할 테니 그리하십시오. 구할 테면 구해봐. 부인만 아버지 있어?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부인이 얼마나 목석 같은지 낱낱이 까볼 테니까 구할 테면 구해보라고. 아 정말 전락한 일은 이래서 문제야. 애정 없이 시작한 혼인 생활. 고타소는 김품석의 난잡한 모습에 늘 속을 끓여왔는데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거기 가야금 실력까지. 아 그런 여인이랑 혼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변변치 않은 놈이 뭐가 그리 좋다고. 김품석은 거밀의 아내에게 반해 급기야 흑심을 품게 되는데 좋아하겠지. 오늘따라 서방님이 늦으시네. 서방님 오셨... 방에 들어선 이는 거밀이 아닌 대야성주 김품석이었다. 성주님께서 여기까지 어찌...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말이지. 에이, 그리 빨빨하면 쓰마. 부인이 내 마음에 불을 지폈잖아. 응? 부인 좋아하는 굴기사. 새끼가!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여기 어디라고 와!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누구지라고 이 새끼야! 서방님! 서방님 안 돼요! 안 돼요 서방님! 이 새끼야! 성준이. 좋은 것 좀 다루자는데! 야!
감히 성주인 날 개패드패? 제 아내를 언제 다 맞지 않으셨습니까? 대하성의 주인은 나야. 주인인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겠다는데 황성하다 좋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려 행패를. 아우! 야! 아! 칼 가져와. 칼 가져오라고! 성주인 날 무시하는 놈들은 죽는 거야. 알지? 씨!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성주님,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서방 살려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뭐든 하명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하겠다. 내 소실하자 소실. 이거 정녕 죽고 싶은 거야? 하루 줄게. 내일 사람 보낼 테니까 나한테 와. 그렇지 않으면 네 서방 팔다리 다 잘려서 늑대밥 된다. 과연 거밀해 보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서방님과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지. 서방님.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소. 부인은 괜찮으시오? 전 괜찮습니다. 부인, 잠시 여길 떠나 어디 숨어 계시오. 내 기필코 여길 빠져나가서 부인을 찾아가겠어. 그리고 우리 백제로 넘어갑시다. 거기 넘어가서 아니요. 전 서방님과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나이에게 더럽혀진 절 어찌 서방님 곁에 머물러 하십니까? 부인, 그건 부인 잘못이 아니오. 난 다 잊었어. 그건 부인 잘못이 아니란 말이오. 서방님, 절 용서치 말아 주십시오. 부인, 전 제 몸뚱아리, 아니,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서방님을 살려낼 겁니다. 아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안 돼요. 부인! 거밀 보이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김품석의 소실이 되기로 결심하는데 그 시각 못 나가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비켜. 비키라고. 비키라고. 어지간히 좀 하십시오. 어지간히? 어지간히? 제가 기생년들 끼고 노는 것 가지고 뭐라 한 적 있습니까? 딴 년이랑 며칠씩 유랑 다녀오는 것 가지고 뭐라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따라 왜 그러는데?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딴 건 백보 양보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헌데 이건 아니지요. 소실이라니요. 겉도 부와 부인을 소실로 삼다니요. 그 정도로 여자에게 환장하신 것입니까? 어? 아씨, 말이면 난 줄 아네.
에휴, 사방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에휴. 김품석이 보낸 가마를 타고 거밀 부인이 집을 떠나자 거밀은 곧 풀려나게 되는데 부인. 등신 같은 새끼. 부인 하나도 못 지키는 멍청한 새끼. 살아서 뭐 할래? 그냥 죽어. 죽어. 거밀아! 야! 이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제가 부인을 팔아버렸어. 내 목숨 살겠다고 내가 부인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오. 나 좀 그냥 두시오. 거밀은 부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아, 이거 뭐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씨. 아,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인. 거밀의 부인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부인.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지만 혹여 그년을 데려오게 된다면 오는 길에 이걸 먹이거라. 예. 부인은 나 하나여야 한다. 반드시. 질투심에 눈이 먼 고타소는 은밀히 병사를 불러 사주했고 성주님, 모셔왔습니다. 왔어? 오늘아 고생 많았어. 야! 더 갖다 줘. 나 필요 없으니까 더 갖다 주라고. 고타소의 쇠임을 알 리 없는 김품석은 거밀 부인이 자결한 것으로 알고 돌려보냈던 것.
죽은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잠입한 거미. 누구냐? 거미라. 보내주시오 형님. 안 된다. 안 돼. 뭐야? 또 너냐? 정신을 못 차렸구만. 용기는 가상하다만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놈들을 내가 아주 싫어해서 말이지. 네 부인 곁으로 보내줄게. 과연 거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왜 이러십니까? 성주님. 아이,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뭔데? 큰일 났습니다. 백제군의 공격에 대야 성문이 뚫렸다옵니다. 뭐? 야, 니들은 백제군이 코앞까지 왔는데 그 뭐 했는데? 그것이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백제군이 코앞까지 왔다며. 그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고. 대야 성원님이 함락됐다. 대야 성주는 나와 구하기라. 야, 나가서 투항할 테니까 목숨 살려달라고 해봐. 예? 에이, 몇 번을 말이 알아들어. 투항할 테니까 목숨은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예. 내가 샀는데 왜 시켜놔? 대야성을 넘긴다면 목숨을 살려주겠소. 허니 나오시오 성주. 자네가 대야 성주 김품석인가? 예, 제가 김푸석입니다. 대야성을 백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살려주세요. 난 약조를 지킬 것이오. 허나 난 그럴 생각이 없다. 백제군과 함께 나타난 거밀과 모척. 니놈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달 전 내 부인 곁으로 보내줄게. 김품석이 거밀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거밀의 동료 모척이 그보다 한 발 앞서 거밀을 찔렀다. 뭐야? 어찌 성주님 손에 어렁뼈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들어가 계십시오. 듣고 보니 그렇네. 갖다 버려. 네. 그렇게 거밀의 복수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거밀과 모척은 김품석 몰래 신라를 빠져나와 백제군에 투항한 것. 신라에서 온 적자라. 여봐라, 이놈들을 결박하고 목을 베. 아니 어찌 저희를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놈들이 투항을 빙자해
우리 군영을 염탐하려는 거야. 네 모를 줄 아느냐? 제가 자결을 해야 믿으시겠습니까? 좋다.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지. 대야성 군사라면서 이리 투항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아내를 빼앗은 성준놈과 그 일족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 외 다른 뜻은 없습니다. 거밀은 김품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백제를 도와 대야성 함락에 일조했던 것이다.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거밀 장군, 아니 거밀 장군이 미안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제는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리. 내 부인에게 하도록 해라. 이 일로 백제는 대야성을 함락시켰고 거밀은 복수에 성공했다. 때는 1791년 조선 정조 재위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자리로. 한양에선 혼기 꽉 찬 남녀가 매력 발산의 한창이었는데 자, 이번 낭자께서는 요리가 취미시랍니다. 자, 음식이 15분 만에 뚝딱 나왔습니다. 자, 나와서 맛들 보시지요. 이야. 우와, 세상에 이 맛이. 오, 예.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 저마다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노총각 노처녀들. 글을 공부하셨습니다. 글을 공부하셨어요. 예. 나는 남자 세상을 지배한다. 과연 이 내용은 자.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노총각 노처녀들 사이엔 긴장감이 흐르는데 자, 이 정도면 서로의 매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봤겠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넌 짝지 결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군들께서는 두 눈을 감아 주세요. 실눈 뜨면 퇴장입니다. 자, 우리 아리따운 남자들. 예, 우리 남자들께서는 애장품들을 하나씩 올려주시죠. 예. 아이고 좋습니다. 오, 이 낭자께서는 이런 것을. 자, 이제는 두 눈을 떠주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골라주시지요.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날 수도 있는 기회이니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짝짓기 주선자였던 남자는 정조였다. 전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하냐. 과인은 홍기가 꽉 찬 이들을 맺어주는 일이 왜 이리 흥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전하께서 직접 그리 용안을 드러내시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지금 조선에 반년이 넘도록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을 잊은 것이냐. 젊은 남녀가 짝을 맺어 혼인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나라의 악재를 없애고 부국강병에 이르게 하는 일. 두고 보거라. 내 한양의 모든 노총각 노처녀들을 구제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니라. 누구보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왕 정조.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신랑 신부 맞죠? 때는 정조 15년. 한양에선 나라의 지원으로 노총각 노처녀들이 대대적인 혼례를 치렀는데 그 수가 무려 300명에 달할 정도였다. 아이고. 당시 가난 때문에 혼인하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가 늘어가자 정조가 돈과 포목을 보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저리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내가 다 뿌듯하구나. 전하께서 넉넉히 보내주신 지원금 덕에 민심이 아주 좋아졌다 하옵니다. 그래. 이제 혼인하지 못한 이들이 몇이나 남았느냐? 한양의 노총각 노처녀가 이제 딱 2명 남았사온데 그것이 문제가 좀... 이놈이 감히 내 귀한 딸 인생 망치려고 서자인 것을 숨겨?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형난자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 뭐? 장인어른? 누가 장인어른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서자 출신이라고 이미 잡아놓은 혼례를 파해? 서자인 것도 조금 그렇지만 김이 집 그자가 인품은 참 좋은데 집이 많이 가난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혼인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신덕빈이라는 자의 딸 신은혜이온데. 또 혼례 날짜를 미뤄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한 점쟁이가 이번 달엔 꼭 피하라지 뭐야? 어? 안 그러면 뭐 단명한다 나 뭐라나. 내가 5대 독자잖아. 네, 최대한 빨리 다시 나를 잡아볼 테니 너무 상심치 말거라. 예.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곧 부부가 될 텐데 안 가면 안 될까? 나 오늘 집에 혼자 있단 말이야. 어째 혼례도 치르지 않은 남녀가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린 반쪽짜리 사랑이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하면 나랑 같이 자고 가. 나 혼자 무섭단 말이야. 어? 혼례를 치를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른 혼자를 잡아놨다는데 5대 독자인 내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 이미 초야까지 치른 마당에 이리 하시면 전 어찌합니까?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정도 좀 말했으면 눈치껏 좀 알아들어야지. 곱성에서 몇 번 놀아준 것 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가라. 대개 너 같은 것은 이미 차고 넘친다. 신은혜는 정혼자 이 씨의 배신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씨 이놈의 집이 어디냐? 내가 이놈의 다리몽댕이를 그냥...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아이고. 그들의 연이 거기까지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김희집과 신은혜 모두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렇지. 집신도 짝이 있지. 됐다. 됐어. 아이고 어여쁜도. 아이고 어여쁜도. 열심히 좀. 며칠 후 어떠하냐? 그렇게만 된다면 소인 황송하오나 서자 출신의 가난하기까지 한 저한테 신씨 여인이 시집을 올 리가. 그것은 걱정하지 말거라. 신은혜도 서녀야. 그리고 혼인 자금 역시 내가 다 도와줄 것이니라. 참말이옵니까? 임금이 날 뭘로 보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헌데 신은 왜 아직인 것이냐? 그것이 이거 참. 참.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나라에서 결정한 일이네. 그러니 김씨 사내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전 처녀 귀신이 대면됐지 두 번 다시 사내를 믿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내를 믿느니 차라리 옆집 개를 믿겠습니다. 그 참 조심 좀 줘. 아무는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에이, 참 그만 좀 하게 좀 해. 사내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꽤나 깊은 모양이로구나. 예, 전하. 쉽지 않을 듯하옵니다. 그리하면 네가 직접 나서야겠다. 소인 말씀이십니까? 네가 나서서 신은의 마음을 돌려보거라. 송가오나 전하, 소인은 여인을 사귀어 본 적이 없사옵니다. 인생을 헛살았구나. 여인의 마음이라면 내가 잘 알지. 신분을 밝히지 말고 신은혜의 집으로 가거라. 정조에겐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 걸까? 가시오. 어서 나가지 못해?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제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밥 한 끼 어찌 안 되겠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웬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가. 안 나가? 잠시. 나가. 그만하거라. 어찌 집에 온 손님을 그리 문전박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애비가 덜 먹을 터이니 밥이나 한 끼 먹여서 보내자꾸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야.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신은혜. 이름이 무엇인가? 예, 김희집이라 합니다. 나이는? 28입니다. 우리 은혜랑 딱 이러구만. 아버지. 우리 은혜가 이래봬도 어릴 적부터 어찌나 총명했는지 요만할 때부터 천자문을 다 외웠다네. 아버지 그만해. 안 먹보는 내가 죄인이지. 나만 없었다면 우리 은혜 시집가서 애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아버지. 자꾸 그러면 나 아버지 버리고 간다 그랬지. 어찌 아버님께 그러십니까? 아버님은 다 따님 걱정하셔서. 남의 집안일에 신경 끄고 그 밥이나 얼른 먹고 가십시오. 듣자 하니
딱히 머물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며칠 우리 집에서 묵고 가게나. 아버지. 정말요? 젊은 사람이 딱 가지 않느냐.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묵고 가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무것도 모르는 신은혜는 어쩔 수 없이 김희 집과 며칠간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남녀 사이에 서로의 촉감을 느끼면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지.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대신 아주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야. 아이고, 우리 은혜 낭자 손이 어찌나고 온지 저 멀리서부터 빛이 나더이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데 선물만큼 좋은 것이 없다. 웬 겁니까? 보다 주었소. 처음부터 거창한 것은 부담이 될 테니 사소하고 아름다운 것이 좋을 것이다. 어디서 먹지도 못하는 걸. 정조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연애 경험이 없는 김희집이 신은혜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 저 이런 건 사내인 제가. 아버지, 소피는 제가 도와드린 거 훨씬 편하시겠죠? 그야 물론이지만 내가 그런 배를 끼쳐도 될는지. 아유, 그냥 아들이다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좀 이따 산책 나가세요. 산책? 안 그래도 몸이 찌부둥했었는데. 우리 산책 갔다 와서 시원하게 등목도 하고 남자들끼리 시원하게 탁주도 한잔.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다 좋구만. 우리 아버지. 아이고 그래. 아유 시원하다. 그래. 하여간 오지랖하고는. 아이고 좋다. 아이고 그래. 그래. 어찌 되어 가느냐? 잘 모르겠는데 화를 안 내는 거 보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하께서 자네와 신은혜의 혼인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니 계속 밀어붙이게. 제가 누구와 혼인을 한다는 겁니까? 은혜 낭자. 나를께서 말씀하신 김씨 총각이 이제였습니까? 은혜낭자, 아니 그게 사람 일이 농락하는 말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들 생각도 마십시오. 은혜 낭자, 은혜 낭자. 그렇게 정조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김희집과 신은혜의 혼인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다 같은 놈이 혼인은 무슨. 아휴. 사내라면 이제 넌 널머리가 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소. 웬 겁니까? 오다 주었소. 우리 은혜 낭자 손이 어찌나고 온지 저 멀리서부터 빛이 나더이다.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어째?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쪽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원인은 모르겠사오나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은혜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아버지 왜 그래? 나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봐야지. 우리 착한 김씨 총각 딱 사위 삼고 싶었는데 은혜야 부디 좀 제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 이 사람이랑 혼인할 테니까 제발 일어나. 아버지! 세상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기 다시 거세게 뛰어요. 아버지, 정신 좀 들어? 은혜야, 조금 전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살아,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놀랍게도 의원의 정체는 정조였는데 정조와 신덕빈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들 생각도 마십시오. 은혜낭자! 신은혜와 김희집의 사이가 틀어지며 크게 실망했던 정조. 은혜냐? 당장 이해를 갖추시길. 몸도 성취하는데 놔두거라.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주성전하이시네. 주상전하께서 여기는 어인일로. 자네의 딸과 김씨 총각의 혼사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자네 딸과 김씨 총각을 혼인시키려 하는데 내 말을 따르겠느냐? 그애만 주신다면야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조는 신덕빈과 의기투합했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 신덕빈은 병에 걸린 척 연기했던 것이다. 참 올 때가 지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인가?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왔구나. 왔어. 들어간다.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제발 오래오래 살아,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정조의 계획이었던 것.
오늘 일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혼례도 치르고 싶었고 또 돈도 준다 하여. 하지만 은혜 낭자 집에 가고 나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소.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혼인해주면 안 되겠소? 그만하고 일어나십시오. 밤새도록 이러고 계실 겁니까? 장인어른 추우실 테니 장작 좀 패다 주십시오. 장인어른, 장작 패야지. 패고 말고 고풀에 걸리시면 큰일 날 테니까. 야옹. 예? 야옹. 신랑 일배. 드디어 백년가약을 맺은 김희집과 신은혜. 신부도 일배. 아이고. 괜찮어. 빨리 잘 돌아가십시오. 두 사람을 이어주고자 했던 정조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모두의 행복을 이끌어낸 것이다. 맞죠? 그때 춘향과 이도령은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도련님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가 으뜸이었다. 춘향이 옆으로 바싹바싹 들어가며 춘향아 이리 오너라. 춘향아 이만큼 오래도 밤이 깊었다. 찾았구나. 그러니까 춘향이가 사또가 하시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우리 아버진 내 나이 때 나보다 더 했으니 걱정할 거 없다. 조선 중기 패설이라 불리는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소설을 말로 들려주는 전기수란 직업도 각광받았다. 춘향이 부끄러워 아니오고 빼니까 양반가에선 몰래 그 전기수를 불러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도련님 급한 마음에 춘향의 옷고름을 푸는데 그를 이용해 돈 많은 마님들에게 책을 파는 수 안 좋은 이도 있었으니 뒷얘긴 잠시 후에 여기 바로 그 책장수가 있었다. 자, 마님들. 우리 전기수가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니 저에게도 잠시만. 제가 오늘 이 춘향전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 어떠십니까? 또 이 책이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게 보는 그런 책이 아니었고 이 대목을 보면 이도령과 춘향이가 첫날 밤을 보내는 대목인데 실감나는 그림들이 팍팍! 어떠십니까?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파격 특가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책은 불티나게 팔리곤 했는데 양반과 안방에 숨어든 남정네들 돈이 되는 만큼 감수해야 할 위험도 컸다. 조시서!
어찌요? 특별한 영업 전략으로 조선 제1의 책장수로 불린 조생. 그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선 영조 제위 시기. 줄을 서시오. 벌써 시작했어? 왔소? 오셨어요 해야지. 고마 두 명도 양반이라고. 다 들려. 아, 손님 맞아. 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회가 있었으니 바로 책장수 조생이었다. 설공찬전. 중종 때 채수가 쓴 소설이죠. 두 푼? 네. 형. 교수 잡사. 또 남녀 상렬지사가 나온 책은 잘 팔리니 당시 책장수들은 누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했다. 계시오. 조신선이 누구요? 조생은 못 구하는 책이 없고 모르는 책이 없다고 할 만큼 책에 대해 전문가였다. 때문에 조신선이란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했는데 저입니다만 유만주 어른이 보자시네. 뭐 자네도 불렀나? 책장수가 자네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굴 부르든 무슨 상관인가? 그래, 무슨 책을 구해다 달라던가. 아, 그건 말이지. 직접 물어봐. 너무 힘 빼지 말게. 어차피 이번 것은 내 몫이 될 테니까. 그럼 난 이만 바빴어. 조생의 라이벌이자 경쟁자였던 책장수 백영도. 그와는 번번이 경쟁을 하곤 했는데 난다긴다 하는 책장수 둘을 불렀다 이거지. 뭐야? 뭔데 그래? 이 집 주인이 이 책에 미친 사람인데 이번에 아주 재미난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주자대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네. 전집을 다 구했으면 하는데. 전집이라면 121권을 다? 달포 안에만 가져다 주면 내 값을 2배로 쳐줌세.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못 구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는 책뿐. 달포 안에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급행료가 붙으니 가격은 3배.
한두 권도 아니고 달포 안에 전집을 다 구할 수 있겠어? 그때 경쟁자 백영도를 염탐하러 갔던 김도령이 돌아왔다. 아니 주자대전이 뭔데 이 난리야? 왜 그래? 백영도가 어디를 다니던가? 한양에 내놓으라는 대갓집들을 찾아다니는데 별 소득은 없는 것 같아. 한 권 한 권 수소문해서 찾으시겠다. 그럼 조생은 무슨 다른 방도가 있는 거야? 글쎄요. 과연 조생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을까?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유만주의 집에 모인 백영도와 조생. 과연 누가 이겼을까? 그래. 주자대전은 구해왔는가? 모두 신권입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전집 모두를 구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많이도 구해왔구만. 그래 그럼 조생은? 한 권도 못 구한 겐가? 그럴 리가요. 제가 괜히 신선이란 별명이 붙은 게 아니옵시다. 이보게.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내기. 그런데 모두 121권 주자대전 전집입니다. 뭐야?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다 주자대전이라고? 아니 어떻게 다 구한 겐가? 일단 광통교에 있는 박도량 서사가 한양에서 제일 큰 서점이니 그곳을 가보는 게 첫 번째. 서점에 없으면 나라에서 책을 출판하는 교서관을 가보는 겁니다. 교서관에서 일하는 자들은 틀린 글자 하나당 30대씩 곤장을 맞으며 힘든 일을 하니 돈만 쥐어주면 책 구하는 게 쉽습죠. 종이만 구해오면 목판으로 금세 찍어준다 하기에 세검정에 있는 종이공장 조지서에 가서 종이를 얻어와 지금 막 새로 찍어서 오는 길입니다. 역시 이 조신선이라는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만. 자, 약속한 돈일세. 너리. 이건 저랑 약속한 돈보다 많지 않습니까? 자네는 내가 제시한 금액이 좋다고 했고, 조신선은 달포 안에 구해오면 값을 3배로 달라기에 그러자 했던 걸세. 참, 내가 찾고 있는 책이 또 있단 말이지. 이번에도 내기를 해볼 텐가? 내 안사람이 이 폐설에 푹 빠져 산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완월회맹연을 구했으면 하는데. 완월회맹연이라면 무려 180권이나 되는 중국 배경의 소설책이었다. 완월회 맹연을 구해야 하는 조생이 찾아간 곳은 뜻밖의 궁궐이었다. 오늘은 궁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주는 거냐? 조생은 전기수를 앞세워 궁녀를 만나게 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하십시오.
아무래도 이번에 구하는 책은 한패인 전기수의 소원에 달려있는 듯한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소설책을 구하려는 걸까? 그리고 잠시 후 왠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듯한 전기수. 아니 대체 궁녀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알면 다칩니다. 그래. 약조는 받았는가? 내가 괜히 힘쓰고 온 거 아니거든. 한 달 보름 안에 필사해주기로 약속 받았지. 배경도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한들 뭐 이보다 빠를 순 없겠지. 아니 어찌된 일인지 좀 나도 알죠. 자, 알고 보니 완월회명연이 궁예만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궁녀 중에 필사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근데 대신에 조신선도 책 한 권 구해줘야 되겠는데. 아이 그 있잖아 그거 그림책. 그건 무슨 책인데? 나도 좀 보자. 알면 다친다니까요. 그렇게 또 불가능한 일을 해낸 조생이었다. 조선 제1의 책 장수는 조생 자네구만. 안 그런가? 근데 배경도 이 사람은 안 온 겁니까? 자네가 먼저 책을 다 구해왔으니 오나마나지. 그런데 말일세, 자네 혹시 명기심략이라 들어본 적 있는가? 명기... 나리 대체 어쩌시려고 그런 책을... 청아, 네가 내 딸 청이가 맞느냐? 아니에요. 네가 심청이냐? 아니에요. 제가 정이에요. 네가 내 딸 청이구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버지. 내 딸 아니야. 아버지. 왠지 유만주가 부탁한 책을 구할 생각이 없는 듯한 조생.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조정이 금서 때문에 시끄럽대요. 글쎄 누가 상소를 올렸는데. 그 얘긴 나도 들었네. 명기집략이 왕실을 조롱한다고. 조만간 피바람이 불겠네. 명기집략은 당시 영조가 금서로 지정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야심한 시각, 조생은 유만주의 집에 숨어들고 있었다.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조생은 유만주의 집에서 책을 찾고 있는 듯한데 과연 무슨 책을 찾으려는 걸까? 그가 찾고 있는 책은 뜻밖의 유만주가 가지고 싶어했던 명기집략이었다. 내 이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조생을 도둑으로 만든 책 명기집략.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얼마 전 경쟁자 백영도를 만났던 조생. 자네가 날 찾는 거 보니 이게 필요한 모양이구만.
조생이 백영도에게 구하려고 한 건 바로 명기집약이었다. 뭐 자네가 청나라에서 들여왔다는 건 내 알고 있었네. 이거 구하기 엄청 힘든 거 알지? 100냥만 내게. 구하기 힘든 만큼 큰 이득이 보장된 책이었다. 그러나 평소 돈 되는 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조생. 그가 이번엔 달랐다. 돈의 유혹 앞에서도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천하의 책계 조신선이 책 주문을 받고도 모른 채 하는 겐가? 자네도 이제 금사에 좀 손을 떼시게.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 목숨값만 하겠는가? 후회하지 말게나. 내 이 책을 누가 찾는지 짐작이 가니 직접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지만. 조생은 왜 책 거래를 포기한 걸까? 아니 왜 책을 안 샀어? 그래 유만주한테 팔면 200~300은 거뜬히 받을 텐데. 뭐 세상에 못 구할 책도 없지만 구하지 말아야 될 책도 있는 것일세. 장사도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봐가면서 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며칠 후 혹시 조생 못 봤어? 오늘은 못 봤습니다. 예. 이것이요. 한양 도성관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명기집약. 바로 이 책 때문이었다. 책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백영도는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주상께서 명기심략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판 자들을 죄다 잡아들이라고 했대. 벌써 잡혀간 책회들만 수십이래. 그럼 조신선도 잡혀간 거야? 과연 조신선은 어떻게 됐을까? 이 일로 결국 백영도는 처형당하고 말았는데 조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만주가 백영도에게서 명기심약을 사들인 사실을 알았던 조생. 조생은 그 책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내 이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너를 믿었건만 내 집에서 책을 훔쳐다 팔 생각을 해. 나리, 그것이 아니오라. 닥치거라! 뭐 하느냐? 어서 잡아라! 아침에 관아에 넘기려 열어보니 사라졌더란 말이지. 예! 그런데 명기집약 때문에 유만주의 집 역시 수색을 당하게 됐다. 이 책을 백영도에게 사는 것이냐? 무슨 말씀이신지. 이 책은 조정에서 백영도가 책을 산 이들을 자백하면서 유만주 역시 걸리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 그런데 책의 내용이 달랐다. 조생이 책을 훔치려고 한 건 유만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백영도에게 책을 산 걸 알고 조신선이 책을 바꿔놓고 간 거였어.
이런 게 있더이다. 사라진 조생이 남긴 편지 속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평생을 책장수로 살아온 제게 책은 지혜이고 배움이며 춘향이 고개를 갸우뚱 책은 세상을 비추는 창이자 희노애락 또다시 갸우뚱 책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재산이었습니다. 책이 누군가를 해하고 싸우는 무기가 되는 세상이라면 저는 더 이상 책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책을 파는 책장수에 불과했지만 앞날을 내다보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 한 조생. 조생을 보거든 전해주시게나. 덕분에 살았다고.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그날 이후 한양에선 그 누구도 조생을 보지 못했다.